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2011년 S펜과 함께 등장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2020년에 갤럭시 노트와 노트20 울트라가 나왔고 공식적으로 단종되진 않았지만 2021년에는 출시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S1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 3에 외장형으로 S펜을 지원하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S펜을 좋아하는 팬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기를 바랬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갤럭시 노트 안에 탑재된 S펜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펜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전에 들고 다니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를 사용해보면 필요할 때 S펜을 꺼내서 사용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펜을 내장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에 2020년에 나온 최신작인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2021년 8월 즈음에도 쓸만한 스마트폰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출시 가격은 145만 2천원으로 다음 모델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출고가 인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자급제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면 공시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서 40만원에서 5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출시된 지 1년이 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니까 스펙을 정리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와 같은데 2021년에 봐도 최고는 아니지만 경쟁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적인 요소는 제스처 기능 및 리모컨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S펜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장형 S펜에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스마트폰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카툭티는 나올 당시에도 못생겼었는데 갤럭시 S1 시리즈의 카툭티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오면서 디자인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어요. 대표 색상인 미스틱 브론즈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메인폰이 갤럭시 Z 폴드 2이긴 하지만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도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들고 다녔는데 제 손이 남자 중에는 다소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손에 들었을 때 편안하지는 않고 약간의 불편함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S펜 쓰고 싶다고 아이폰 잠시 버려두고 한 달 정도 메인폰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손이 작은 편이라서 잡는 게 불편하다고 다시 아이폰 12 프로로 돌아갔습니다. 카툭티는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닥에 놨을 때 많이 흔들려서 사용 초기에는 불편함을 주는 요소라고 인식했었는데 높이를 맞춰주는 마음에 드는 투명 범퍼 케이스를 씌운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바닥에 놨을 때 흔들림 없이 사용하려면 범퍼 케이스를 사용해야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많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겉모습에 이어서 디스플레이는 1440x3088의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고 주사율이 QHD 플러스에서는 60Hz, FHD 플러스에서는 120Hz를 지원합니다. 이미 QHD급 고해상도와 120Hz를 동시에 지원하는 갤럭시 S1 울트라가 있으니까 FHD 플러스에서만 120Hz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쉬운 스펙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S펜 사용 시 반응 속도가 120Hz에서 최고 성능을 내기 때문에 저는 FHD 플러스 해상도의 12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펜이 가장 큰 특징이 스마트폰이니까 120Hz가 필수적이고 고해상도 옵션이 있긴 하지만 선택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둔 게 참 이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FHD 플러스 해상도로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성능에 대한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웹서핑,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 등 이것저것 하면서 충분히 만족했어요. OLED니까 당연히 완전한 블랙 표현도 정확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디스플레이가 가진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면 sRGB 99%, P3 93%가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고 측정된 수치도 훌륭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그 위에서 사용하는 S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S펜을 꺼내서 메모나 캡처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S펜을 사용할 수 있게만 해주는 것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갤럭시 S1 울트라 S펜 지원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갤럭시 Z 폴드 3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내장형으로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외장형으로 S펜을 지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갤럭시 S1 울트라나 Z 폴드 3에서는 S펜의 핵심 가치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 정도이기 때문에 내장형이 아닌 것이 단점은 아닙니다. 다만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S펜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고자 했다면 그 목적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S펜의 범용적인 지원이 사실상 실패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나온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새롭게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의 S펜을 사용해보면 꼭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손으로 터치하는 대신 S펜을 가볍게 쥐고 사용하는 게 은근히 편하고 뭔가를 빠르게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1년이 지났을 때 단연 표시나는 스펙이 있다면 바로 AP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7나노 공정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하고 있고 그 이후에 5나노 공정 AP를 탑재한 스마트폰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최신 AP와 비교해서 수치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도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긱벤치5에서 싱글코어 950점 내외, 멀티코어 3000에서 3100점 정도를 기록하는데 엑시노스 2100이나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한 갤럭시 S1과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테스트인 3D마크의 와일드라이프에서는 4200점 내외가 나와서 2021년에 나온 스마트폰의 엑시노스 2100이나 스냅드래곤 888보다는 1200점에서 1300점 정도가 낮게 나와요. 벤치마크에 이어서 게임을 통해 체감 성능을 체크해보면 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그래픽 최고 높음 60프레임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린 이후의 진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신을 30분 이상 한 상태에서 프레임 변화를 체크했는데 프레임이 평균 41.8fps를 기록하고 40프레임 이상이 75%가 나왔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에 같은 던전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평균 52fps, 50fps 이상이 60.8%를 기록하니까 스로틀링 전후의 성능 차이가 다소 있어요. 게임 성능을 체크하면서 외부 발열 상태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전면 디스플레이는 최고 43도대, 후면 커버는 최고 41도대를 기록합니다. 성능 제한을 하면서 발열을 낮추긴 했지만 발열은 준수한 편입니다. 원신에 이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플레이를 했는데 원활하질에 90fps 설정으로 해보면 평균 89.1fps에 89fps 이상 69.7%니까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원신 수준의 초고사양 게임이 아니라면 대부분 원하는 설정으로 즐길 수 있어요. 카메라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상향 평준화되기도 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치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수준은 보여주거든요.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광각, 초광각, 5배줌 광학식 망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배줌 망원이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처음 노트 20 울트라를 접했을 때 와, 이제 광학식 망원이 5배줌까지 되는구나 라고 감탄했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 빈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사용자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저는 인물 사진이나 음식 사진 등을 촬영할 때 2, 3배줌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광학식이 아닌 디지털 2배줌이나 3배줌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폰 12 프로가 2배 광학줌을 선택하고 갤럭시 S 울트라가 3배줌과 10배줌 광학줌을 선택한 것이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사진만큼이나 영상도 많이 촬영하는데 8K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찍었을 때 딱히 쓸 곳이 없다는 생각에 손이 가지는 않고 주로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리뷰 영상 촬영 시에 흔히 탑뷰라 부르는 수직 촬영을 할 때 무거운 카메라 대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종종 활용하는데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FHD 해상도의 슈퍼스테디 촬영 영상도 보면 빛만 충분하다면 비교적 노이즈 없이 흔들림을 잘 잡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짐벌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익스트림 스포츠나 격렬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나온 지 1년 뒤에 샀을 때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OS 업데이트, 사후 지원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요. 이미 1년을 까먹고 들어가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OS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3회를 지원받는데 이미 안드로이드 11 원UI 3.1이 올라가면서 한 번 받았고 앞으로 2번을 더 받게 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2년 정도가 되고 보안 업데이트도 4년을 받을 수 있으니까 2, 3년마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S펜 성능 발열 등 스마트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소소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4500mAh 배터리에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펙적으로 이전 모델에도 45W 충전이 들어갔었으니까 분명히 아쉬운 것은 사실인데 1년 동안 사용하면서 25W가 느려서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디오는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AKG에서 튜닝을 했는데 스피커 소리는 뭐 감탄할 만큼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사용하기에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로 무선 이어폰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디오는 무난합니다. 그 밖에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해서 물과 먼지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초음파식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인식 반응 속도나 사용성은 괜찮아요.
그리고 삼성페이, 덱스, 갤럭시 생태계 연동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니까 삼성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2020년 8월에 나온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1년이 지난 2021년 8월에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더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의문에 대한 제 답변은 내장형 S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한다면 충분히 좋은 소비가 될 수 있다인데, 내장형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요소가 최고는 아니지만 2021년에도 여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혹시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야기를 하니까 갤럭시 노트 20이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어떨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제가 자세하게 비교를 한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누르시고 꿀단지 PD를 구독해보세요.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한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가득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겨있죠. 두 번 보세요.